안녕하세요. 밀리터리 팩트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더 워존의 미 해군 UJTS 프로그램의 새로운 연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RFI의 항모 착함 관련 내용들이 소개가 되었고 몇몇 시청자분들께서 항모 착함 관련 이야기를 더 해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미 커뮤니티를 통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몇 가지 항모 착함 관련 키워드를 정해놓고 그 중에서 오늘은 PLM 정밀 착함 모드와 ACLS 자동 착함 모드에 대한 일부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항공우주 관련 밀떡분들이 너무 깨알같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조금 망설여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잘 모르는 밀리터리 초짜들은 꾸준히 여러 내용들을 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고해보기로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 해군 연구소의 기사와 ACLS 인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출처는 동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며 기사의 내용의 자막은 주황색 바탕으로 표시가 되고 중간중간에 개인 의견이나 보충 설명은 파란색 바탕으로 표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항모 착함은 오랫동안 해군 항공 기술의 정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항모 착함이라는 것은 모든 항공 분야에서 가장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은 작업 중 하나이며 해군은 안정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세대에 거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한 발전은 컴퓨터가 지원하는 착륙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밀 착함 모드는 가장 최신의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기술일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모함 착함 사고가 전체 해군 항공사고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통신 및 시각적 착륙 보조장치가 개선되면서 이러한 실망스러운 수치는 다소 개선되었지만 완벽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착륙 관련 문제도 급증했으나 특히 기체가 함재기의 최적 활공각 또는 활공 경사도인 3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항모의 선체에 충돌하는 램프 스트라이크가 가장 흔한 사고였습니다. 특히 야간의 사고가 낮에 발생하는 사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자동 항모 착함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ACLS는 최적의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체의 피치와 뱅크를 조정하는 자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연 설명입니다. 여기서 피치란 쉽게 말해서 승강타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앞부분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활공각 조정의 즉 수직적 움직임을 이야기하며 뱅크는 에일러론 즉 보조익을 사용하여 항공기의 좌우 방향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럿들은 ACLS 4가지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부연 설명입니다. 이 대목에서 해당 기사의 등재 날짜인 2023년 7월 기준으로 그래도 아직까지는 PLM이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이 ACLS의 영역에서 PLM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음 오는 내용들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PLM이 수동적 가이드 기능을 포함한 반수동적 착함 모드인 반면 완전 자동 착함 개념의 ACLS와는 차이를 두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항모 착함 관련 기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높게 둔 항목이 바로 이 항모 착함 모드의 기술 진화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시대별로 어떠한 항모 착함 방법들이 적용되었는지 한눈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CLS는 자동 개입 정도에 따라 모드가 나눠져 있으며 설명은 다음 내용을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각각의 모드 관련 내용은 ACLS 30 매뉴얼이라는 인증을 받기 위한 문서로 1982년 7월의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조금씩 개정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고 특히 이 대목에서 1982년에 이미 ACLS의 개발이 끝나고 인증 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 끝입니다. ACLS의 운영 모드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며 파일럿이 해당 모드를 선택 가능하며 착함 시퀀스 중 언제든지 수동 제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AN-42 레이더가 처음 기체를 락온하고 이때 컨트롤 시스템은 모드 2가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파일럿은 모드 2로 계속 비행하거나 완전 자동 조종 모드, 즉 모드 1으로 작동시켜 명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드 1은 자동화 레벨이 가장 높은 완전 자동화 착함 모드로 신호 장비가 반드시 기체에 장착되어 이 신호기가 작동해야 합니다. 모드 1의 착함 시퀀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로 생성된 비행 명령이 데이터 링크를 통해 기체에 전송되고 기체의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 AFCS와 연결이 됩니다. 비행 경로 오차 데이터 역시 기체로 전송되며 이는 파일럿의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되어 기체 내에서 현재 시스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은 ACLS에 의해 제어되며 항공기를 지정된 비행 경로와 활공 경사면에 유지하고 자동 스로틀 컨트롤을 사용하여 스로틀 양을 설정 및 조정하여 접근 각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착륙 약 12초 전에 ACLS는 갑판 동작 보상 명령을 생성하여 기체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는 작전 중에 항모가 움직일 수 있고 이 움직임, 그러니까 상대 속도를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DMC 명령은 기체가 항모에 움직이는 비행 갑판과 동기화되도록 12초 시점에서 2초에 거쳐 개입이 됩니다. 그리고 적금 마지막 몇 초, 보통 착륙 6초에서 10초 전에 항공모함의 공기 흐름 또는 난기류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램프 명령을 통해 피치 명령, 즉 활공각 조정 명령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램프 명령은 각 항모의 특성과 함재기 유형에 맞게 인증 과정에서 조정이 되며 기체의 ACLS 성능 측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항모의 외형, 기체의 성능 등의 조합으로 인증 시 ACLS의 세팅이 완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ACLS 모드 1에 관련된 일부 내용입니다. 앞으로 내용으로는 PLM과 ACLS의 기타 추가 모드 내용을 포함하여 LSO, FLOLS 등 과거의 착함 모드, 그리고 F-35에서 사용하는 GPS 기반의 JPALS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쉬어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주제가 더 다뤄져야 하는지, 내용의 깊이는 어떠한지 등등. 아쉽게도 대중성이 없어 소통이 되지 않는 주제는 시간 낭비라는 것을 170여 개의 영상을 만들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